안녕하십니까. 레빗 MEP 2019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면화 작업을 위한 기본 요소 중 치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수는 2차원 주성 요소로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문자, 색상 등은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작성된 치수는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수 스타일에 의해서 설정되는데요. 치수 스타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수의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소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을 때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이 치수 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치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눈금 마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치수선이 치수 보조선의 끝으로 연장되는 이 부분을 치수선 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수선 기준으로 해서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치수 보조선 확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치수선이 치수 문자에 의해서 눈금 마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을 반전된 치수선 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선 위에 문자가 기록되는데요. 치수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치수선과 치수 문자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요소와 치수 보조선 사이에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소와의 치수 보조선 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를 인지한 채 치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야 하는데요. 치수는 주석 탭에 치수 패널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각각의 치수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유형 편집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선형 치수 유형을 선택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특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각각의 치수 관련 매개 변수를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유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복제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치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주석 탭에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특성 창이 실행되는데요. 이때 유형 편집을 선택하시면 역시 유형 특성 창이 실행되면서 치수 유형을 새로 작성하거나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형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축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유형 선택기에서 일반 200mm를 선택을 해서요. 하단부에서 계단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임으로 벽체를 작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탭에서 다시 정렬을 이용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기 변수의 그래픽 그룹 부분에 치수 문자열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연속, 기준선, 세로 좌표 3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벽체와 벽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벽체도 선택해서 치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연속적으로 작성되는 기능이 바로 조금 전에 치수 문자 유형의 연속이라는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치수 문자열 유형에서 값을 기준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벽체와 벽체 그리고 계속해서 벽체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치수가 작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가 계단식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기준선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 좌표를 선택을 해서 적용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축에 있는 좌측 부분이 기준이 되고요. 우측으로 X축에 해당하는 좌표 값이 기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 편집의 치수 문자열 유형의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속이라는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치수 문자열 유형의 연속이로 표현하고요. 기준선이나 세로 좌표가 필요할 때 그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 유형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선과 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호로 지정을 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시고 ES키를 눌려서 명령을 모두 종료하신 다음에 치수 문자의 아래쪽에 점 있는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문자 끌기라는 풍선 도움말이 보이죠? 자, 이때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문자를 이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이동을 했을 때 치수선 중간에서 이렇게 호 모양으로 지시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시선에 해당되고요. 다시 치수를 클릭을 해서 유형 편집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시선 유형의 호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치수 문자가 정상적인 부분에 있지 아니하고 이동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시선이 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시선 유형을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지시선이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유형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보조선 길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보조선 길이가 현재 6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선 길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하시고요. 보조선 길이는 조금 전에 지시선을 그렸죠. 보조선 길이는 바로 이 지시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조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유형 편집을 선택을 해서요. 보조선 길이 값을 2mm로 수정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조선 길이가 2mm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치수선을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이동 시 지시선 표시라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원점에서 멀리라는 부분과 치수 보조선 초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원점에서 멀리라는 부분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점에서 멀리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치수 문자를 선택해서 치수 문자를 이동했을 때 조금만 이동을 해도 지시선이 생성되죠. 다시 치수선을 선택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치수 보조선 초과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전에 생성되었던 지시선들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치수 문자를 이 치수 보조선을 넘어갔을 때 바로 이 보조선이 생성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가 이 치수 보조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넘지 않으면 바로 이 치수 지시선이 생성되지 않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금 마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 마크는 이 부분이 눈금 마크에 해당이 됩니다. 눈금 마크의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죠. 눈금 마크 같은 경우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면 화살표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눈금 마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대각선 3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각선을 자주 사용하죠. 화살표 30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눈금 마크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두께를 알아보겠는데요. 선 두께는
다음 시간에 선 두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선 두께는 1번부터 16까지 존재하게 되고요. 종이 사이즈와 스케일에 맞게 출력할 때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눈금 마크 선 두께도 같은 기능이겠죠. 이 눈금 마크의 두께를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선 연장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치수선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치수선에 해당되겠죠. 치수선 연장은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치수선이 연장되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써 치수선 연장에 나와 있는 이 숫자만큼 치수 보조선 밖으로 나가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전된 치수선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반전된 치수선 연장이라는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치수가 보통 치수 보조선 안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요소가 아주 가깝게 배열되어 있을 때 치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부분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전되었다. 화살표가 반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치수 보조선 컨트롤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요소와의 간격, 그리고 고정 치수선이 있죠. 요소와의 간격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형태의 치수선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고정 치수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조금 전까지 치수 보조선 길이가 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mm라고 입력을 하게 되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 치수 보조선의 정확한 길이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수 보조선 컨트롤이 요소와의 간격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정 치수선을 선택했을 경우에 치수선에서부터 이 치수 보조선까지의 이 거리를 치수 보조선 길이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소와의 간격으로 클릭하시면 요소와의 치수 보조선 간격 부분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1.5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요소와 치수 보조선의 이 간격을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수 보조선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치수 보조선 확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이 이 치수선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거리를 치수 보조선 확장에서 지정해 질 수가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 눈금 마크는 기본으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수 보조선 눈금 마크. 눈금 마크는 여기에 눈금 마크가 있는데 치수 보조선에도 눈금 마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에 눈금 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클릭해서요. 치수 보조선에 작성할 눈금 마크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워진 점 1mm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수 보조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보조선의 눈금 마크들이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수 보조선의 눈금 마크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없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에서 치수 보조선 눈금 마크를 없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선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기호는 이 치수 보조선이 요소의 중심을 관통하게 될 때 중심을 관통했다는 약속된 기호를 치수 보조선 끝에 작성하게 되는데요. 중심선 기호를 클릭을 해서 중심선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수 보조선들이 이 요소의 중심을 관통하는 부분에 여기에 이런 기호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C와 L의 합성된 기호이고요. 자, 이 기호가 센터라인, 즉 중심선이라는 기호입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을 해서요. 유형 편집에서 중심선 기호를 이번에는 북쪽 화살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마크가 형성되죠.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이 중심선 마크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하게 될 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선 마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중심선 기호를 옵션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중심선 패턴에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중심선의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치수 보조선의 선의 종류는 실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실선을 현재 중심선 패턴의 솔리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점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대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치수 보조선들이 점선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해서 유형 편집을 선택을 해서 중심선 패턴을 다시 솔리드로 선택을 해 놓고요. 중심선 눈금 마크에 현재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선 마크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역시 화살표 30도로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텐데, 자, 다시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에서 이번에는 중심선 눈금 마크를 채워진 3mm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이 마크가 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형 편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눈금 마크인데요. 이 눈금 마크에 화살표 30도를 지정을 했는데도 아래쪽에 중심선 눈금 마크를 선택을 하시면요. 위쪽에 선택한 눈금 마크보다 먼저 여기에 선택되어진 눈금 마크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중심선 눈금 마크이기 때문에 보조선이 요소의 중심 부분을 관통했을 때만 우선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확인을 클릭을 하셔서 정렬 치수를 클릭을 해서 처음에는 요소의 중심을 선택을 하고요. 탭키를 눌려서 이 부분은 벽체의 사이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소의 중심 부분을 관통하는 데는 이런 기호가 표현이 되고, 중심 부분이 아닌 사이드 부분들이 표현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눈금 마크에서 선택한 눈금 마크 기호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치수선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수에 관련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눈금 마크라는 부분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지시선 눈금 마크는 건너뛰고요. 기본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눈금 마크가 화살표 30도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내부 눈금 마크가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내부 눈금 마크는 대각선 3mm로 선택되어져 있는데, 이 내부 눈금 마크는 위쪽에서 이 눈금 마크가 화살표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만 이쪽 아래쪽에 내부 눈금 마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의 눈금 마크라는 부분이 화살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선택되어진다면 아래쪽의 내부 눈금 마크는 비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눈금 마크를 화살표 부분으로 바꾸신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진 내부 눈금 마크가 대각선 3mm로 되어 있고요. 내부 눈금 마크 화면 표시가 현재 다이내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눈금 마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위쪽에 눈금 마크가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만 내부 눈금 마크가 표시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매개 변수가 바로 이 중심선 눈금 마크에 해당되어집니다. 중심선 눈금 마크도 화살표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아래쪽에 내부 눈금 마크 화면 표시가 다이내믹과 그리고 항상 표시라는 두 부분에 옵션이 적용되어지는데, 다이내믹이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 놓고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치수선의 눈금 마크들이 변경이 되는데 현재 요소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막혀진 화살표가 표현이 되고요. 현재 사이드 벽으로 치수선이 지정되어 있는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열린 화살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 600이라는 부분에 이쪽 부분은 현재 눈금 마크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은 다이내믹이라는 옵션에 의해서 내부 치수 보조선 내부 간격이 너무 좁으므로 눈금 마크를 화면에서 삭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 편집에서 내부 눈금 마크 화면 표시를 다이내믹이 아닌 항상 표시로 해놓고 내부 눈금 마크를 대각선으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처럼 요소가 중심 부분에 관통되어 있는데도 화살표가 지정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대각선 3mm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았을 때 유형 편집에서 내부 눈금 마크 화면 표시에서 항상 표시로 되어 있을 때에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이 벽체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했을 경우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간격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위쪽에 중심 마크라든지 아니면 눈금 마크에서 지정된 기호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위쪽에 있는 눈금 마크가 화살표 모양이 되었을 때에 내부 눈금 마크는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중심선 눈금 마크가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 이 내부 눈금 마크 화면 표시에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내부 요소를 더 근접하게 붙여 보겠습니다. 세로 벽체를 선택을 해서 치수를 600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벽체도 선택을 해서 600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 가운데 있는 벽체의 치수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눈금 마크는 대각선 3mm 눈금 마크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선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을 선택을 해서 중심선 눈금 마크를 화살표가 아닌 채워진 3mm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채워진 3mm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내부 눈금 마크의 대각선 3mm 눈금 마크의 종류가 되지 않고 중심선 눈금 마크가 우선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눈금 마크도 중심선 눈금 마크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치수선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을 선택하면 내부 눈금 마크 아래쪽에 세로 좌표 치수 설정이라는 부분이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쪽에 치수 문자열 유형에서 현재 연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세로 좌표로 지정되어 있을 때 세로 좌표 치수 설정이 편집으로 활성됩니다. 이때 편집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세로 좌표 치수 설정이라는 대화창에서 문자의 방향과 원점 가시성, 그리고 치수선 스타일, 그리고 문자 위치, 원점, 눈금 마크 또는 세그먼트 길이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 좌표를 설정을 하고 문자 방향은 치수선의 평행으로 할 건지 치수 보조선의 평행으로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세로 좌표로 표현을 하면 문자 방향은 치수 보조선의 평행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자 위치는 치수 보조선 끝에 오는 것과 치수 보조선 옆에 오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도면에서 세로 좌표 치수 설정은 치수 보조선 끝에 좌표가 오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원점 가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가 있는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원점 가시성이 되어지고요. 치수 보조선만이라는 부분을 자, 확인하게 되고 자, 확인하고 역시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기준이 되는 원점 부분은 문자가 표현되지 않고 그 이후 부분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축에 나열된 부분들은 X축의 좌표만, Y열에 배열된 부분은 Y열에 대한 좌표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세로 좌표 치수 설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문자 있는 치수 보조선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0점에 있는 0점 부분도 숫자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건축을 좀 적당히 늘린 다음에 치수선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좌표 치수 설정의 편집에서 치수선 스타일을 세그먼트화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유형 특성도 확인을 선택을 하시면 치수선이 10mm 단위로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세그먼트 그릴을 5mm로 지정을 하게 되면 더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치수선 스타일을 없음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세그먼트 길이는 비활성화가 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고 유형 특성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치수선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치수선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유형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색상 부분은 치수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특성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고 화면을 체크하시면 빨간색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 다시 치수를 선택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색상은 검정색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치수 문자열 유형을 세로 좌표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선 스냅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으로 10mm가 지정되어 있음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렬 치수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위쪽에서 치수를 선택을 해 보면 이쪽이 기준이 되어서 10mm 단위로 스냅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10mm 부분에 자석처럼 탁 달라붙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이때 클릭하게 되면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치수선 스냅 거리에 지정된 이 수치를 기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자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룹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문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폭 요소는 치수 문자의 폭을 설정하는 거고요. 치수 문자의 밑줄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문자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문자를 굵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 크기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간격 띄우기는 치수선에서 이 부분이 치수선이고요. 치수선에서 치수 문자와의 요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규칙은 치수 문자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으로 왼쪽 다음 위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 특성을 우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치수 문자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왼쪽 다음 위쪽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 문자는
치수선이 세로로 되어 있을 때 치수 문자가 치수선의 왼쪽에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수선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위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기 규칙을 클릭을 해서 위쪽 다음 오른쪽으로 지정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로 지정되어 있는 치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로로 지정된 치수는 치수선의 오른쪽에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치수 문자의 위치는 위쪽 다음 왼쪽으로 지정을 해서 치수 문자가 보통 치수선의 왼쪽으로 오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치수선을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문자 글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문자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트루타입의 글꼴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아를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문자 배경이 기본으로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수 문자 뒤에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가리우고 문자가 표시되어지고요. 이 부분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 문자와 그 객체가 서로 겹쳐지게 보이게 되죠. 자, 확인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정렬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고 기존에 있는 객체 위로 치수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자와 객체가 서로 겹쳐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치수를 선택을 해서 유형 특성에 이 문자 배경 부분을 불투명으로 바꾸게 되면 문자 뒤에 있는 객체가 가리워지게 되고 문자만 화면에 표현되게 되죠. 보통 치수 문자가 객체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경우에 불투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객체 요소가 치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졌을 때 문자의 인식률은 낮지만 투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치수선을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위 형식은 치수가 가지고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젝트 단위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체 단위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단위 옆에나 아래쪽에 다른 단위를 추가로 더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기존 치수선의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치수선 아래에 배치할 건지 지정하는 부분이게 아래에 지정을 하시고요. 대체 단위 형식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피트 및 분수 인치로 지정을 하시고 확인하고 역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치수 문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아래쪽에 대체 단위로 추가로 문자가 기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을 더 넓게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유형 편집에 치수선 스냅 거리를 15mm로 지정을 하시고 부분을 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치수선을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는 대체 단위를 없음으로 다시 설정해 놓고요. 자, 대체 단위 접두어와 대체 단위 전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단위 쪽에 접두어와 전미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 필요하신 접두어나 전미어는 이 부분에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부 높이 표시 부분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개구부 부분의 치수를 입력했을 때 개구부의 높이까지 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놓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문을 하나 배치해 보겠습니다. 유형 선택해서 단일 주거용 600에 1800짜리 문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 문을 배치를 해 보겠는데요. 문을 배치한 다음에 정렬 치수를 이용을 해서 문에 치수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부분에 폭뿐 아니라 개구부의 높이까지 지정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치수선을 선택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문자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위치가 기본으로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자 위치라는 부분은 지시선이 표현되었을 때
지시선과 문자 위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시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시선 유형을 선으로 표현을 해 놓고요. 치수 보조선 초과라는 이 부분에 원점에서 멀리라는 부분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아래쪽에 인라인으로 되어 있을 때 보조선 옆에 문자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인라인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위라는 부분으로 바꾸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라인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유형 특성에서 문자 위치를 인라인으로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공백 억제에 체크를 하게 되면요. 미터계 단위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피트, 인치계 단위에서는 피트 다음에 인치가 올 때 공백이 좀 많이 표시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미터계를 쓰는 우리들은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기타라는 그룹 부분에 동일 문자가 있습니다. 동일 문자에 EQ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치수를 선택하고 빨간 선으로 슬래시가 표기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요 세 개의 치수가 동일하게 바뀌고요. 그 동일하다는 기호를 EQ로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아래쪽에서 동일 문자 기호를 EQ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EQ가 아닌 뭐 다른 문자를 기입하게 되면 동일 문자 기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 수식의 옆에 전체 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치수 동일 수식이라는 대화창이 뜨면서 이 부분에 이 레이블에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치수 동일 수식의 치수 매개 변수는 세그먼트 수, 세그먼트의 길이, 전체 길이, 치수 보조선 수라는 부분으로 4개가 제공되어집니다. 기본으로 전체 길이 하나만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 수를 선택을 해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레이블 매개 변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세그먼트의 길이라는 이 부분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순서를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세그먼트 수를 제일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의 길이를 또 위로 올려서 전체 길이는 가장 아래쪽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수와 매개 변수의 사이는 공백을 한 칸씩 주겠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수 앞에 접두어를 골뱅이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길이는 앞에 는이라는 기호를 붙일 거고요. 세그먼트 수는 전미어로 붙이겠습니다. 골뱅이 전미어를 붙일 거고 확인을 선택을 하고 유형 특성 창에서 확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뭐 특별히 변화된 게 없고 기존대로 EQ라는 기호가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왼쪽 특성 창에 보시면 레이블은 현재 없음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동일 화면 표시에 동일 문자로 현재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동일 수식으로 바꾸시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기입한 동일 수식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수식에 접두어가 잘못 기록되어 있으므로 치수선을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동일 수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매개 변수에 세그먼트 길이 접두어가 는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시고 전체 길이 접두어에서 는을 표현하시고요.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다시 수정이 되었고요. 3733이라는 부분이 3개가 반복되어서 전체 길이가 11200이라는 수식이 표현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치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레비데는 치수 매개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 이 다양한 치수 매개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패턴의
치수 유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이용을 해서 도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치수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 유형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자, 치수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선형 치수 유형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유형 특성에서 2.5mm 대각선 2.5mm 아리아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각선 2.0 아리아를 주실 거고요. 색상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자, 치수 문자열 유형의 연속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지선 유형은 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조선 길이는 2mm로 그대로 지정을 할 거고요. 지선 눈금 마크는 없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이동 시 지시선 표시는 원점에서 멀리가 지정되어 있고요. 자, 눈금 마크는 자, 화살표 30도가 아니라 대각선 3m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 두께는 1, 그 다음에 눈금 마크 선 두께는 4, 치수선 연장은 1mm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 컨트롤 요소와의 간격은 1.5로 그대로 주시고요. 치수 보조선 확장도 1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 눈금 마크는 없음으로 하시고요. 중심선 기호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중심선 패턴은 솔리드로 해 놓고요. 중심선 눈금 마크는 기본값으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눈금 마크 화면 표시는 다이내믹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아래쪽에 문자를 2.0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문자 간격 띄우기는 1mm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규칙은 위쪽 다음 왼쪽으로 주시고요. 문자 글꼴은 아리알로, 그 다음에 문자 배경은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으로 주겠습니다. 단위 형식은 밀리미터 단위로 주실 거고요. 대체 단위는 없음으로 선택할 겁니다. 대체 단위 형식은 피트 그리고 인치 단위로 되어 있지만 대체 단위가 없음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대체 단위의 접두어와 대체 단위의 전미어는 공란으로 두시고요. 개구부 높이 표시 부분도 체크 해제해서 개구부 높이를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자 위치는 보조선에서 인라인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공백 억제도 체크 해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문자 부분은 EQ라고 지정을 해 놓고요. 자, 동일 수식은 아까 우리가 샘플로 지정해 놓았듯이 수량 골뱅이 길이는 전체 길이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치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선택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대각선 2.0mm 아리알 레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치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치수 유형이 적용되어서 화면에 치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각선 눈금 마크가 대각선으로 3mm로 지정되어 있는데 치수선 연장과 치수 보조선 확장이라는 부분이 1m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작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치수 유형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치수 유형은 시스템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치수 스타일이나 문자 스타일은 레빗 템플릿에 지정을 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